오빠를 짝사랑한 지 3년째. 그는 태자 류엔의 개인 요트위. 그들이 우리 오빠가 누군가와 말다툼을 했다고 해. 서로 싸우다 사망. 하지만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 유건의 백월광이 그에게 돌아졌다. 일부러 오빠를 몇 마디 놀려댔지. 유건, 질투가 폭발했다. 우리 오빠를 산채로 때려 죽였어. 월요가 그놈 몸 좋다고 했다고? 그럼 온몸의 뼈를 다 부러뜨려버리자. 7년 후 나는 류엔이 가장 총애하는 카나리아가 되었다. 울지도 떼쓰지도 않고 착하고 얌전하다. 그가 내 턱을 움켜잡고 있어. 무심하게 말했다. 착하게 있어. 내 진심만 빼고 뭐든 다 줄 수 있어. 나는 사슴 같은 순진한 눈을 들어 올렸다. 정말? 네 목숨도 원하면 나한테 줄 거야? 주얼류가 귀국한 날, 유건이 그녀를 위해 온 도시에 장미를 깔아 축하해줬다. 나와 그의 관계에 대해서, 또 비웃음 때문에 핫서치에 올랐네. 도련님의 첫사랑이 돌아왔는데 짝퉁 쉐탕은 이제 망했네? 저렇게 순진한 척하는 꼴 보면 구역질나. 나는 매니저 차 안에 앉아있어. 폰을 끄며 눈대중으로 댓글란을 훑어내려갔다. 내 옆에 앉아있던 루엔이 고개를 돌렸다. 화났어? 담담한 어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얼굴을 그의 어깨에 기대며 얌전히 말하길. 그냥 아주 조금 질투나는 거라니까? 그런데 주 선생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나를 집까지 데려다 줄 생각을 하니 화가 다 풀리네. 유건은 내 반응에 매우 만족해했다. 잘했어. 손 내밀어. 고양이 쓰다듬듯이 내 턱 좀 긁어줘. 오늘 밤엔 안 갈게. 우마가 제비집 끓여놓게 했으니 먹고 일찍 자. 차가 빌라 입구에 멈췄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1초 멈춘다. 차문을 열고 걸어 나간다. 갑자기 돌아서서 차 안으로 돌아와 유건의 품에 안겼다.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린다. 저는 제가 어느 면에서도 수양에게 못 미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녀와 비교하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눈을 감고 있어. 하지만 아연, 나를 버리지 마. 목이 메는 소리를 애써 감추며. 날 버리지 마. 뜨거운 눈물이 셔츠 천을 적셨다. 그는 잠시 멈췄다. 루이엔의 가슴 피부에 밀착한다. 따뜻한 손바닥이 내 야윈 등 위에 내려앉았다. 그럴 리 없어. 세녀시 두드였다. 유건이 내 턱을 집어 올렸다. 눈물로 가득한 내 얼굴을 봐. 눈빛에 어두운 빛이 스쳤다. 그는 몸을 기울여 키스해왔다. 오래도록 갉아물며 아주 세게. 피맛을 볼 때까지. 사탕 좀 얌전히 있어. 내일 보러 올게. 서야 그만두겠다. 좋아, 기억해. 나를 속이면 안 돼. 나는 그의 품에 안겨 감정이 북받쳐 급하게 숨을 내쉬었다. 붉어진 눈을 닦았다. 또 차에서 내렸다. 검은 롤스로이스는 조금도 멈추지 않았다. 먼지를 일으키며 떠나가다. 시간이 벌써 늦었네. 조금만 더 늦었어도 그는 주월요 환영회에 못 갈 거야. 그녀는 주가의 큰딸이다. 밥떨어지는 게 익숙해서 루엔이 늦으면 분명히 그에게 화낼 거야 생각하면서 빌라로 들어서면서 유모 우마가 보는 앞에서 그녀가 끓인 연계를 한 입 한 입 먹어 내려갔다. 그리고 얼굴에 눈물 자국이 얼룩덜룩한 채로 위층으로 올라갔다.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다. 화장실로 뛰어들었다. 변기에 매달려 하늘이 캄캄할 정도로 토하고 있어. 너무 역겨워. 너무 역겨워. 루엔과 맞닿는 매 순간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모든 기운에는 사치와 향락에 썩어 문드러진 냄새가 배어 있었다. 조금만 떠올려보면 토해내게 될 거야. 그래도 나는 그에게 애교를 부려야 해. 걔랑 키스하고 걔랑 자고. 그를 확신하게 해. 나는 여리고 무력한 덩굴일 뿐. 그를 감싸고 오직 그만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지. 그리고 그가 가장 방심했을 때 그에게 치명타를 날려라. 유건, 네가 치를 대가는 피비린내 나는 것이 될 거야. 끝까지 토해냈다. 입꼬리가 저려. 입안에 신맛과 쓴맛이 가득하다. 밝은 천장을 바라보니 시야가 빛에 섞여 흐릿해진다. 손을 들어 눈을 가리며 흐느꼈다. 하지만 오빠, 다른 방법이 없어. 너무 보고 싶어. 10살 때 늘 술에 취해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리 엄마가 나를 데리고 읍내에서 옷가게를 하는 사장님에게 재혼했어. 그녀의 말이 중간에 뚝 끊겼다. 다음 순간 잠겨있던 문이 억지로 걷어차였다. 키 큰 소년이 문 앞에 서 있었다. 빨아서 색이 바랜 교복을 입고 그는 방 안의 모든 것을 혐오스럽게 달아봤다.
정말 더럽네. 그 두 글자가 허 아저씨를 화나게 한 것 같아 침대 머리맡에 컵을 집어들고 소년에게 내리쳤다. 그는 제 옷차림이 흐트러진 것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허지천, 너는 그 창녀가 바람피워 낳은 놈이야. 사람도 아니고. 하재천은 피하지도 비키지도 않는다. 유리잔이 그의 이맛살에 부딪혔다. 곧바로 피가 흘러내렸다.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무표정하게 걸어 들어온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나를 안아 들어올려 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그가 나를 사생아라고 싫어하니까 넌 일찍 그 사람 친자식을 낳아줬어야지. 엄마 옆을 지나칠 때 살짝 멈칫했다. 네 딸로 아첨하지 마. 그때가 나와 내 형이 처음 만난 날이었어. 그날 밤 16살 때 꿈을 꿨어. 나를 공부시키려고 일하러 나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사람이랑 크게 싸웠어. 하주천, 네가 희생할 필요 없어. 나 네 친여동생도 아니고 우리 엄마랑 네 아빠도 혼인신고 안 했잖아. 나한테 여기까지 해줄 필요 없어.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내 목소리가 멈추지 못하고 떨리고 있어. 나는 좋고 나쁜 걸 모르는 게 아니야. 행운 인연 34. 하지만 오빠는 그저 나를 품에 안아줬을 뿐이야. 당당 나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위로하듯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출신은 선택할 수 없지만 가족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너는 내가 선택한 여동생이야. 내가 그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나는 전혀 그의 여동생이 되고 싶지 않아. 나는 변태야. 자신의 오빠에게 그런 감정을 가지게 돼. 천박하고 더러운 생각. 좀 더 기다리고 싶어. 18살이 될 때까지. 그의 인생이 더 이상 나를 위해 희생되지 않을 때까지. 2달 후에 형이 나한테 말했어. 어느 개인 요트에서 서버로 일하면 하루 2,000위안이래. 그는 취업 기회를 얻었어. 이 돈만 받으면 마음 놓고 집에 가서 계속 공부할 수 있어. 그는 이 돈을 받으면 마음 놓고 집에 가서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하더라. 하지만 그가 돌아왔을 땐 이미 시체였다. 한해천이 배에서 사람과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싸우다 죽었고 범인은 이미 죄책감에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온몸에 뼈가 부서져 살과 피가 뒤엉켰다. 그들은 또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요트 주인이 나에게 5만 위안을 배상해 줄 거라고 하더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오감을 잃은 것처럼 눈앞에 있는 형의 시체를 바라보고 있어. 햇빛과 핏빛이 뒤섞여 알록달록한 덩어리가 되었다. 내 오빠는 싸우다가 죽은 게 아니야. 그는 나를 위해 돈을 벌러 갔어. 어떻게 사람이랑 충돌하게 된 거야? 어떻게? 요트 주인이랑 그의 첫사랑, 그리고 그의 애인이야. 일부러 우리 오빠한테 술을 끼얹고는 몇 마디 희롱했어. 몸 좋다고 한번 해보고 싶대. 그 요트의 주인은 그 일로 질투가 폭발했다. 백월광과 화해한 후 월요가 그놈 몸 좋다고 했어? 그럼 그놈 온몸의 뼈를 다 부러뜨려 버리자. 내 형을 사람들에게 맞아 죽게 만들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처리한 일이야. 요트 주인은 얼굴조차 내비치지 않았어. 듣자 하니 두 사람은 예전처럼 다시 화해했다고 해. 자기 첫사랑이랑 홋카이도로 스키 타러 갔어. 몇 달이 지나서야 그의 이름을 알게 됐다. 베이징 서플의 어느 거물의 아들 루옌. 나 원래 주어려랑 이렇게 빨리 마주칠 줄은 몰랐는데. 하지만 그녀는 제멋대로인 게 익숙했다. 어디서 참을 수 있겠어. 그저 2년 해외에 나갔을 뿐인데. 유건 곁에는 나 하나가 더 있었다. 그래서 다음 날 그녀는 루옌의 팔짱을 끼고 촬영장에 들렀다. 지금 물에 빠지는 장면을 촬영 중이야. 주얼료는 흥미롭게 한동안 지켜봤다. 저번 달에 여우주연상 받았다며? 연기 실력이 고작 이거야? 일부러 나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게 뻔하네. 이 드라마는 루옌이 투자했어. 그래서 감독은 조심스럽게 그의 의견을 묻으러갔다. 육사장님, 이걸 보세요. 유건이 주얼료의 손을 토닥이며 위로했다. 다시 찍자, 통과할 때까지. 그는 주얼료를 위해 화풀이하러 온 거야. 모두가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 나도 포함해서. 늦가을 추운 날씨 속에서 나는 또 다시 차가운 호수물 속으로 뛰어든다. 몸에 걸친 무대 의상이 찬물에 흠뻑 젖었다. 무겁게 몸을 감싸며 뼛속까지 시리게 아프다. 춥다 못해 입술이 핏기라고는 하나도 없어. 마치 온몸에 쥐가 얼어붙는 듯했다. 주얼료가 드디어 자비를 베풀며 날 놓아줬어. 이 정도 연기여야 합격이지. 나는 흠뻑 젖은 채 호수에서 기어나왔다. 주 아가씨가 만족하시면 됐습니다. 겸손하게 허리를 굽히며 다시 똑바로 섰을 때 속눈썹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창백한 얼굴에 아련함이 극에 달해 보여.
유건의 시선이 통제할 수 없이 내 얼굴에 떨어졌다. 목젖이 움직였다. 매니저 자오징이 담요를 들고 달려왔다. 막 나한테 감싸려던 참이었어. 피, 쉐탕, 미 다리에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고개를 숙였다. 치마자락에 번져가는 붉은색이 보였다. 1시간 전부터 일부러 무시하고 있던 아랫배의 차갑고 날카로운 통증이 마침내 다시 찾아왔다. 나는 성큼성큼 다가오는 그를 바라봤다. 얼굴에 더 이상 냉담한 기색이 없는 루엔. 갑자기 허둥지둥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아연? 우리 아이가 없어진 것 같아. 유건은 내 앞에서는 언제나 쌀쌀하고 자중하며 무심하기 그지없다. 그가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은 처음 봤어. 병실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듯 감돌았다. 왜 더 일찍 말 안 했어? 좋은 카드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순간에 써야지. 그래야 가장 유용하지. 나는 그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눈을 내리깔고 기웃듯 살짝 웃었다. 다시 얼굴을 들어봐. 눈에는 절망과 슬픔만이 남아있었다. 무서워요. 주 선생님이 돌아올 거라는 걸 알아요. 원래 당신은 그녀의 사람이잖아요. 원래 이 드라마 촬영이 끝나면 조용히 이 아이를 데리고 떠나려고 했어. 나랑 헤어지고 싶어? 누가 네 멋대로 하는 걸 허락했어? 쉐탕, 이 세상에 나 루엔을 좌지우지할 사람은 없어. 내 허락 없이 내 곁을 떠날 생각은 하지 마. 이날 밤 그는 병실에 남아 밤새 나를 지켜줬어. 간호사가 진통제 주사를 놓는다. 야티운이 돌자 나는 곧 잠에 빠져들었다. 어렴풋이 꿈속에서 형이 보였다. 옅은 흰빛의 얇은 망사, 몽롱하네. 불안한 미세 표정. 점점 흐릿해지며 사라진다. 보랏빛 안개에 은은한 빛, 하얀 얇은 베일이 흐릿하게 번지네. 내가 12살이던 해, 허 아저씨는 도박판에서 눈이 벌게져서 다 잃고 파산했지. 탁한 회색과 황색, 바랜 느낌, 프레임을 부수는 충격, 기울어진 화면, 이빨을 갈며 일그러진 자세. 엉망진창이야. 궁지에 몰린 야수, 검은 그라데이션 비네트. 엄마가 숨겨둔 금 장신구 하나 때문에 그 둘이 크게 싸웠어. 목숨 걸고 금 장신구를 지켜. 몸싸움을 하다 둘 다 미끄러져 강에 빠졌다. 집에는 나랑 형만 남았어. 엄마는 허 아저씨랑 혼인신고를 안 했어. 법적으로 나는 그와 아무 관계도 없어. 하지만 이렇게 많은 눈이 보고 있으니 너 슬픈 척이라도 좀 해. 옷 만들겠어. 수년 동안 엄마는 항상 그렇게 나를 대했어. 그녀가 죽었어. 난 오히려 통쾌할 뿐이야. 드디어 입을 열어 형에게 물었다. 나 쫓아내려는 거야? 내가 왜 널 쫓아내겠어? 만족했어. 탕탕, 넌 내 여동생이야. 이어서 갑자기 알아차린 듯 쪼그려 앉아 나를 안아올렸다. 나는 늘 배불리 먹지 못해서 깡마르고 잦았다. 그의 품에 안겨 몸이 아득히 가볍다. 마치 무게가 없는 것처럼 오빠가 팔에 힘을 주며 나를 더 꼭 안아줬다. 그 두 사람의 매장이 끝나면 그는 나를 데리고 다시 그 텅 빈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은 쓸쓸했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찬바람이 울부짖듯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오빠는 끝까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어. 놓지 않았다. 밤하늘엔 별이 듬성듬성하다. 그의 손바닥은 뜨거웠다. 그게 영원할 줄 알았어. 유산 때문에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누워 있었어. 세상에 너무 안 됐다. 쉐탕이 물에 빠졌어. 쉐탕이 물에 빠졌어. 세상에 설턴이 물에 빠졌어. 금방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이 기간 동안 내가 계속 호수에 뛰어드는 영상. 이건 분명히 노린 거지. 쉐탕러, 쉐탕머가 물에 따졌어. 이건 분명히 노린 거잖아. 세상에 너무 불쌍해. 정말 너무해. 허무한 사람이 일부러 암시까지 해놨잖아. 이건 저우웨야오가 강요한 검색어 순이야. 카나리아라는 게 듣기 좋은 말은 아니지만 지금은 그녀가 정식 여자친구야. 주웨야오가 오히려 삼자지. 요즘 온도가 거의 영하인데 이렇게 혹사하면 진짜 사람 죽겠네요. 요즘 온도가 사람 죽일 정도잖아. 무슨 사회는 언제든 정원에 있겠지. 신참이 들어와서 이렇게. 어른이 뭐 어쩌라고. 크기나 잘 보여주고 공경이나 해. 남자 상대하는 거 그냥 역겨운 거잖아. 아가씨 진짜 역겹네. 남자한텐 못 덤비고 여자한테만 덤비는 거잖아. 주웨야오는 루엔의 사무실에서 그와 크게 싸웠다. 그냥 그녀에게 교훈을 주고 싶었을 뿐이야. 시골 구석에서 올라온 가짜 주제에 네, 감히 불쌍한 척 연기하는 건 누가 못하겠어. 아이 하나 없어지면 없어진 거지. 설마 그 여자가 내 목숨을 원하는 건가? 월요 어릴 적부터 네가 뭘 하겠다면 나는 다 네 맘대로 놔뒀잖아. 하지만 뭐든 한도가 있어야지.
너도 너무 제멋대로 굴면 안 돼. 주월료는 그 말에 격분한 듯했다. 내가 제멋대로라고? 유건, 내가 출국하기 전에 네가 했던 말 아직 기억해? 네가 말했잖아. 겨우 2년이라고. 기다릴 수 있다고. 계속 기다려주겠다고. 고작 2년인데 고작 2년일 뿐이야. 그런데 왜 내가 돌아오니 네 주변에 그런 꼴불견이 생긴 거야? 이 며칠 동안 그들이 인터넷에서 나를 어떻게 욕했는지 네가 못 봤을 리가 없잖아. 끌려가서 안 보여. 요즘 좀 지쳤어. 이게 오히려 그를 지치게 만들었어. 무연, 너는 대체 나를 뭐로 생각하는 거야?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그녀의 얼굴. 평소에 화려하고 당당한 모습과 달리 좀처럼 볼 수 없는 당황함과 나약함이 비친다. 그녀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 루옌에게 이건 치명적이었다. 그래서 그의 원래 차갑고 딱딱하던 표정이 점차 부드러워졌다. 잠시 후 그는 주얼류 앞으로 걸어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사랑해. 그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월요, 내 마음을 의심하지 마. 이 세상에서 너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모니터 속에서 서로 껴안고 있는 두 사람을 보고 있어. 무표정하게 휴대폰 화면을 껐다. 그 CCTV는 지난번에 루엔이 나를 자기 사무실로 데려갔을 때 찍힌 거야. 그가 정신없을 때 몰래 설치했어. 일찌감치 저우웨아오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예상했어. 그녀와 루엔의 십수년 감정이야.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이미 어떤 지경에 이를 만큼 깊어진 거야. 하지만 무적은 아니지. 지금 나는 내 육체로 그들 마음속에 각각 폭탄 하나씩을 심어놓는 거야. 미래의 어느 날 터질 때가 되면 터지게 되어 있어. 잠 깨고 보니 실검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어. 그 영상 다음 부분도 노출됐어. 내 치마에 묻은 피가 축축한 옷자락을 타고 아래로 번져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어. 댓글창이 순식간에 폭발했다. 이게 뭔 상황이야? 생리한 거야? 생리로 이렇게 피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 이건 분명히 유산이잖아. 미혼 임신, 정말 역겹네. 유건이 나를 보러 왔을 때 표정은 평소와 같았다. 그가 말하지 않아서 나도 모르는 척했다. 말해, 내가 낳으면 데려가겠다고. 가끔 선을 넘지 않게 그의 소매를 잡아당긴다. 미지근한 물 좀 마시고 싶어. 해가 되지 않는 작은 부탁을 몇 가지 하자면 한밤함까지 그는 꿈에서 깨어났다. 곁에 침대가 텅 비어있는 걸 발견했다.